네, 보신 대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로 여야는 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 대표 역시 이제 선고 전으로 모습이 좀 확연히 다른 모습을 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제의 모습 먼저 보시고 진단과 전망까지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하겠지요. 두 번 유무죄 판단 어떻게 예상하세요? 부정받는다는 주변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의 일속이라도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는 좋겠습니다. 네, 하나씩 얘기해 볼 텐데 자, 윤지원 기자, 어제 선고가 좀 예상 밖이다라는 법조인이 좀 많던데 위증은 했지만 교사는 없었다. 이 정도 요약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을 사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핵심 증거가 된 건 지난 2018년 12월에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가 나눴던 이 30분 정도의 통화 녹취 내용이었는데요. 네. 이 통화 녹취에 대해서 재판부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변론 요지서를 김진성 씨에게 보낸 것도 이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 정도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봤는데요. 좀 설명을 추가로 해드리면 네. 이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는 김 씨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거나 모를 것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하기를 요구하지 않았다. 또 김 씨가 알고 있는 부분만 증언을 요청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는 바를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한 김 씨 증언이 거짓이라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봤는데요. 다시 말하면 김 씨가 위증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 본인은 이게 사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진성 씨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것이라는 걸 몰랐고 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재판부의 판결 이유였습니다. 네. 자, 장현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좀 전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 이재명계라고 의원들 굉장히 좀 환호한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굉장히 의외다. 뭐 무죄를 계속 주장해 왔지만 의외의 결과라고 해서 좀 많이 환호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의외의 결과라기보다는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번 그러니까 열흘 전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재판 결과가 사실 당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중형이 선고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번 선고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연대하고 함께 지지하긴 했지만 그래도 걱정하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었던 것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일단 민주당 측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이 주장했던 그 무죄의 법리들을 재판부가 현명하게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또 무죄 선고가 됐다라는 부분에서 좀 안도의 그런 목소리가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물론 그 위증교사 판결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 어떻게 위증인 정범은 유죄인데 교사범이 무죄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세요. 근데 법리적으로는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위증 교사, 즉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고의와 교사의 고의, 이중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위증을 할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정범의 고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사를 한다라는 고의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것이었는데요. 네.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전화 통화를 할 때만 하더라도 김진성 씨가 실제로 그 증언을 하게 될지 여부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정해져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범의 고의, 그러니까 위증자의 고의가 있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한 행위들 자체가 방어권 행사 범위 내였다라고 한다면 교사의 고의가 있을 수 없다라는 판결이기 때문에 네. 저는 법리적으로는 당연히 타당한 판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종훈 실장님 생각도 좀 궁금한데 이재명 대표가 선고 직후 나와서 조금 전에 영상 나왔습니다만 넓은 바닷속의 좁쌀 한 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무슨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이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와 같은 존재에 불과한데 너무 앙웅다웅 싸우고 있지 않느냐. 앞으로 이 민생에 더 주력하면서 여야 정치가 화합의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큰 뜻을 품은 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듣는 그런 상대당 입장에서는 이제 정치 위기에서 벗어나니까 미세먼지처럼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그러니까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을 이제 벗어나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재명 대표를 사법적으로 올가매지 마라. 뭐 이런 뜻으로 뭐 들릴 수도 있을 것 네. 같고요. 저는 이제 어제 판결을 저도 조금만 붙이면 네.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이다. 뭐 이 진영 논리를 떠나서 한 판결문 요지 속에 이렇게 상충될 수가 있나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9페이지를 보면 이 1456번 총 6가지의 김진성 씨에 대한 위증 혐의에 대해서 1456번은 위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판결 요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피고인 김진성은 이재명의 증언 요청으로 각 위증에 대한 교사 행위로 받아들여서 위증을 했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는 이재명의 증언 요청은 이 부분 각 위증에 대한 교사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적시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나 해놓고 지금 장현주 변호사가 잘 설명하셨지만 그 당시에 이 통화에서 김진성 씨가 실제로 증언을 어떤 내용을 할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위증교사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위증교사에 대한 어떤 의지가 없이 그냥 통화했는데 위증을 했다? 그럼 위증이란 건 굉장히 중한 죄인데 김진성 씨가 어떤 요청도 없고 압박도 없고 아무런 교사를 받지 않았는데 내가 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스스로 위증을 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가능할까요? 변론 요지서도 통상적인 방어권이다. 저는 변론 요지서가 무엇인지 이번에 알았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변호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변호를 할 것이다라는 요지서예요. 그런데 증인이 그것을 미리 봤다. 근데 미리 보고 이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위증교사가 아니다. 앞으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어떤 피의자들이 증언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사실대로 얘기해. 근데 내 기억은 이래. 네. 라고 수십 차례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변론 요지서 주고 진술서 재판부에 보내지 말고 나한테 먼저 줘 해서 수정하고 이 모든 행위들이 위증교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앞으로 위증교사죄는 저는 성립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수많은 지금까지 판례와 판시에서 변론 요지서, 진술서 수정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지금 위증교사가 아니라고 지금 통상적인 방어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참 위증교사가 앞으로 횡행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위증교사가 아니라고 하면 무엇이 위증교사이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이용 실장님 오늘 말씀 많이 하실 것 같고 또 많이 긴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여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속내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한동훈 대표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위증을 한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법조인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만 또 사법제도는 시스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합니다. 민주당도 이번 판결에 굉장히 환호하고 존중하신다는 입장을 밝히셨듯이 11월 15일에 징역형 판결도 존중하셔야 한다. 그런 말씀 드릴게요. 네, 이렇게 좀 많이 좀 의외다, 이렇게 나올 리가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건데 장현주 부위원장이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상식 밖의 판단이다. 이동 실장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2심 때는 그럼 다르게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좀 핵심인데 민주당에서는 2심 때도 비슷한 결과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겠네요. 그렇죠. 뭐 항소심에서도 뭐 특별하게 바뀔 사항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교사의 고의도 없고 정범의 고의도 없었다라는 법리가 더 다시 한번 인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이종훈 실장님 잘 설명해 주신 부분처럼 뭐 일각에서는 교사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고의를 부정하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이건 법리적으로 구별되는 개념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를 할 때 범의라고 해서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죄가 나와야 되는 것이 법리상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사실 판결문 전체를 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오류가 있다거나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항소한다고 하니까 또 항소심에 가면 당연히 이 무죄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다퉈질 것이고 그때 되면 또 이재명 대표 측의 또 주장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
이후의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관심인데 이종호 실장님 어쨌든 이번 무죄로 인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까지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이번 무죄로 인해서 묻혀버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뭐 묻혀버리거나 혹은 뭐 다시 드러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법대로 또 633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월 이내에 고법, 3개월 이내에 또 대법까지 그 판결을 계속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항소심에서 뭐 제가 뭐 법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거든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또 원심을 유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항소심에서 이것을 만약에 뒤집게 되면 이 뒤집는 과정이 굉장히 길어질 거예요. 네. 만약에 1심이 무리 없이 뭐 진행이 된다.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항소심이 봤을 때 큰 어떤 문제가 없다 그러면 굉장히 빨리 진행되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견지내에서는 상당히 다툼의 여지가 또 있거든요. 그렇다면 항소심이 좀 길어질 겁니다. 그럼 대법까지 가면 대법은 또 1심과 2심이 서로 다른 그 결과를 냈으므로 또 대법도 굉장히 이 문제를 꼼꼼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민주당 측에서는 이것이 1심에서 무죄가 됐다라고 환호하는 것보다는 제가 그 배경에는 이게 이렇게 됐으므로 대법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재판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으로 더 사실 환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의 5개의 재판 중에서 이제 2개의 재판 1심이 나온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2심 재판들이 좀 남겨져 있어서 쟁점될 것 같은데 윤정 기자,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어제 한 개의 재판 무죄로 인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다음 대선 전까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가 이 문제인데요. 이재명 대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은 모두 5개입니다. 이 대장동, 백현동 특혜 의혹 등 4개 사건이 병합된 재판이 가장 큰데 이건 지난해 3월 이미 시작을 해서 1년 반이 넘었지만 아직도 심리가 절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대북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혐의 재판은 아직 정식 재판도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대선 전까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핵심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위증교사 재판이 될 텐데 어제 1심 선고가 내려진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무죄가 나왔지만 검찰이 항소 입장을 밝혔고요. 결국 2심에서 이 고의성, 위증교사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이 공직선거법은 2심과 3심이 각각 3개월 안에 이 재판을 끝내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후년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큰 재판인데요. 네. 1심 결과대로 만약 확정된다면 다음 대선에는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예.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제는 무죄가 나왔고 공직선거법 1심 결과 유죄 나온 부분, 이 부분에 일단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제 피선거법 박탈을 좀 면하려면요. 당 차원에서 굉장히 총력을 기울일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만약에 1심에서의 형과 마찬가지의 형들이 항소심에서도 계속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 차원에서도 400억이 넘는 선거 보존금을 반환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당 차원에서도 관련해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1심 판결에서 나왔던 부분, 특히 양형이 무거운 부분도 당연히 다투겠지만 원천적으로 이것 자체가 유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툴 것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관련해서 뭐 사진 조작 부분이 발언의 해석 여부라든지 그리고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 협박에 대한 그 의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항소심에서 다툰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예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고 민주당도 그 부분을 보고 아마 항소심에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그거 말고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더 추가로 있는 것은 분명하긴 하지만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수사와 기소를 당하고 재판을 하는 동안 그 과정에서도 총선도 치루었고 또 압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라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것을 이미 감수한 상태에서 민주당이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공고히 다져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재판을 대응한다든지 항소심을 대응한다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당연히 하는 것이고 이것 말고 민생과 경제 분야에서 야당이 유능한 야당으로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관련한 메시지들을 조금 더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는 메시지를 내는 것에 주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큰 위기, 사실 어제 재판
국민에서 선거가 굉장히 큰 죄가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상 밖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상의 결과가 나왔는데 큰 위기를 넘긴 민주당이 일단은 본격적인 이제 반격에 나설 거다 이런 추측들이 좀 우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윤지원 기자, 당장 이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 문제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국무회의에서 저희 방송 시작되기 조금 전에 이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제2요구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이 한덕수 총리는 야당의 일방적인 처리에 유감을 표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윤 대통령도 이 잠시 후에 이 요구안을 재가를 하게 되면 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서 세 번째인데 민주당은 11시 반에 이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오는 28일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현재 재표결 시점을 다음 달로 미루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단일 대우를 흔들고 또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또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야권 단체와 연계해서 장외 집회도 이어갈 전망입니다. 네, 유흥 실장님, 특검법 재표결 연기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거 사실 이유도 사실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재표결 들어갔을 때 여권 이탈표 나올 수 있을 건지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104표가 이제 부결이 됐죠. 그러니까 네 표가 가결적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4명만 더 민주당 쪽으로 함께 찬성을 한다면 이게 200명이 돼서 제2요구권을 무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번 안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제일 받아들이기 힘든 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범위 중에 다 좁혔다고는 하지만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이라고 적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공천 개입 의혹을 하게 되면 당의 모든 어떤 자료들이 다 특검한테 넘겨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보면 상대당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을 특검으로 이번에도 임명하는 거거든요. 제3자 특검을 수용했다고는 하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다 비토를 할 수 있다. 결국은 비토를 할 수 있다는 건 임명을 거의 민주당이 하겠다는 것이고 민주당이 임명한 특검이 자의적으로 상대당의 모든 자료들 당원 명부부터 공천 어떻게 지금까지 공천 어떻게 해왔나 이것은 사실상 상도의상 정치 공학적으로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상대당이 지명한 사람이 그 당에 상대하는 당의 모든 것들을 전부 압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그 누구도 국민의힘에서 이 안은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할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지금 위증교사와 관련된 이 선고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당이 이제 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선거법에 너무 안주하거나 뭐 거기에 반사이익만 얻으려고 하면 안 되겠다라는 위기의식을 또 낳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건까지 그야말로 특검법의 의미대로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독단적으로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이탈표가 8명이 안 나올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어제 점심에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하고 국민의힘 의원 40명 정도가 모여서 회동을 했는데 아마 여기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나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